특히 구정의 중요한 가치를 소통과 참여로 정하고 사람 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낮은 자세로 구민을 섬기고 있는 장용태 서구청장님을 모시고 올해의 구정 방향과 현안에 대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부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해 돌아보면서 새해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5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티타임즈 시청자 여러분, 금년 한 해 청량의 해를 맞이하여 소원하시는 바 모두 다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7월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저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그리고 50만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실천을 위해서 지난 6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쁘게 보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900여의 공직자들이 함께 해 주어서 금년도에 민선 6회 17작인 원년인데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고요. 금년에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50만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지난해 열심히 한 덕분에 그 여러 분야에서 좋은 평가와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 소개 상,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상이나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50만 구민 모두 함께 해 주셨고요. 특히 우리 공직자들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함께 해 줬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45개 분야에서 이렇게 상을 받고 상금이 한 10억 정도를 받았는데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는 상이라고 하면은 공공구매 촉진대,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을 조금 많이 판로를 개척을 지원을 해주고 공공영역에서 구입을 해주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대해서 얼마나 잘했느냐라는 그런 평가인데요. 이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서구가 대통령상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상이고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구정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각종 공모를 하는 이런 사업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20개 사업 정도에서 25억 정도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정 산림을 꾸려왔습니다. 구청장님으로서 그 구정의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는 가장 기본이 소통과 참여를 더한 이 협치 행정으로 저는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위해서는 우선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들어서 크든 작든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펼쳐질 때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 구정에 반영이 돼서 펼쳐지는 행정, 이것을 저는 기본으로 잡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금년도 저는 사자성어를 겸청증명이라는 사자성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 두루 깊게 들어서 도리에 밝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겸청증명의 마음 자세 속에는 더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가 흔히 보고 마주치는 사람이 아닌 소외받고 어려운 계층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정에서 뭘 해주길 원하고 있고 그들은 지금 우리 구정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좀 들으면서 구정을 펼쳐나가는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그 구정 방향을 4가지로 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4가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작년도에 이제 구정의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첫 번째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 행정을 펼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가장 좀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똑같은 예산이 뭐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 1억을 뭐 도시개발분야에 투자를 할 것이냐,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데 투자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런 저는 우선순위를 사람에게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주변에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계층들을 좀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행정. 아직 뭐 이 사회가 많이 좋아졌고 경제가 발전을 했지만 아직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손길들을 기다리는 어려운 계층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들을 위해서 돈이 없어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을 못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공공 영역에서 조금 해결해 주자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학교를 못 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이런 걸 조금 보듬어주는 그런 사람이 우선이 되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이 그 사람 중심의 행정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뭐 많이 듣는 얘기지만 공직사회가 밝아야 지역사회가 밝아야 된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믿습니다. 공직사회가 솔선해야 되고 공직사회가 깨끗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좀 파급 확산시켜야 되는데 조금 다소의 어떤 뭐 시행 과정에 좀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겠지만 저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한번 우리 공직사회 한번 깨끗하게 가보자. 그리고 투명하게 가보자. 이것을 반드시 한번 우리 서구에서 한번 실현을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세 번째는 국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제가 주장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지방자치를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제 어떤 행정 뭐 철학이라고 할 것까지 없습니다만 소신 중에 항상 참여를 내가 강조를 하고 함께 하자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사람인데 우리 지방자치가 좀 지방 차원에서 살아 숨쉬는 그런 지방자치. 이것은 특수계층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민이 함께 해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주민이 함께 하도록 유도할 것이냐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많이 있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현재 제도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 우리 조례를 보더라도 사실은 심의, 의결 기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거의 그것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인데 가능한, 뭐 법이 허락하지 않는 거 어쩔 수 없죠.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런 권한을 좀 주겠다는 겁니다. 동네의 어떤 문제는 우리 동네 예를 들어서 1억이 있으면 우리 동네 당신 동네에 1억의 가용력이 생겼는데 어디에다 쓸 것이냐 그거 동장 혼자 결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둘러앉아서 상의해서 그리고 금년은 우리 동네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이거다. 이걸 좀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시스템을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런 것이 이미 반영된 예산이면은 결정된 대로 집행하고 내년도에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지만 우리가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갖다 놓고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 예산 주민 참여 예산 위원들과 같이 심의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민 참여를 통한 그런 행정을 한번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서구,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 서구가 밖에서 바라볼 때는 아주 안정적이고 잘 나가고 잘 먹고 또 잘 살고 막 그러는 줄만 아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60%가 우리가 복지비로 나가니까
무려 2,571억 원이 금년 예산도 복지비로 나옵니다. 그 도시 자체가 현재 그동안에 이제 뭐 둔산이 신도시 개발의 어떤 그 효과를 누리면서 발전을 해왔지만 아까 조금 전에 모두에서 우리 좀 대화 좀 했지 않습니까? 51만까지 나갔던 인구가 지금은 49만 뭐 6천 이 정도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데 인구가 조금씩 감소한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업체 수가 감소합니다. 도시의 공실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도시의 위기라는 얘기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도 우리 대전 서구를 도시 세태 진행 지역으로 이미 고시를 해놓고 있을 정도로 위기인데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위기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서구가 이런 도시의 위기 상황이라는 것에 직시를 해서 보다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확실하게 수립을 해놓고 그 목표를 보고 우리가 행정을 좀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도시균형발전 프로젝트 2호대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 뭐 그 명칭을 바꿀 수도 있겠고요. 그 산하에 뭐 이렇게 분과위원회를 좀 둬가지고 중장기적인 뭐 길게는 50년으로 100년으로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중장기적인 도시발전 전략을 확실하게 수립을 해놓고 자고공연하지 말고 자꾸 옆을 바라보면 행정의 옆길로 셀 수가 있어요. 그걸 똑바로 보고 미래,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고 있는 그 미래를 향해서 똑바로 걸어나가는 행정을 좀 한번 해보자. 이런 뜻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을 펼쳤습니다. 좀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네. 청장님께서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도시의 위기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서부 균형발전 프로젝트위원회 구성을 말씀하셨는데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구성 상황이라든지 이런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예, 바로 지난해 제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의회 이제 조례 제정을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조례가 지금 통과됐고요. 이 지금 현재 구성 작업에 들어가서 아마 이달 말쯤이면 어느 정도 그 윤곽을 조금 나타낼 겁니다. 대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금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좀 이제 활발하게 좀 하려고 하는데요. 행정구역 조정 분과, 미래도시 디자인 분과, 창조경제 복지 분과 이렇게 3개 분과를 좀 나눠서 분과위원회별로 그런 그 중장기 발전 전략들을 수립하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같이 논의해 가는 그런 그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달 말쯤에는 완료가 되고 첫 번째 모임은 아마 2월이나 3월째 아마 첫 번째 모임을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서구 미래에 대한 준비는 착실하게 잘 돼가고 있는 걸로 보이시는데 아까 사람 중심의 도시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요즘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는 문제가 어린이집 예.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잖아요. 뭐 예.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라든지 이런 현안으로 인해서 CCTV 설치 논란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대책이라든지 그런 방안이 있으신가요? 그거 정말 너무 가슴 아파요, 그 문제. 저는 그 사건이 벌어지고 바로 다음 날 내가 우리 관내 몇 군데를 개인적으로 좀 가서 원장들, 교사들 또 CCTV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만 가서 의견 청취도 좀 하고 또 한번 살펴보기도 했는데 그 어찌 보면 그게 뭐 전부겠습니까? 근데 특히 이제 특별히 그런 좀 자질이 떨어지는 교사들이 들어와서 일으킨 이제 몇몇 우리 서구만 559개입니다. 어린이. 근데 거기에서 몇몇이 이제 어떤 그런 자격 미달하는 교사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전체가 지금 많은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데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저희 입장에서 그냥 말 수가 없고 바로 어린이 원장들 면담을 가졌어요. 갖고
1월 20일 날 아마 우리 목구에서 제일 먼저 했을 거예요. 우리 원장들이 한 2, 300명 모여서 스스로 자정 결의대회도 갖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점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점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경찰과 합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인 1조를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CCTV가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일단 다시 한번 이런 사례가 없어서 지금 점검을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 너무 이게 사건 터지니까 또 그냥 이러쿵저러쿵 많이 얘기하는데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교육을 강화한다고 한다는데 나는 그거가 더 한 발 앞서서 해야 될 것이 정말 그 어린이들 그렇게 그 보육교사들이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정말 기쁨을 가지고 만족하고 그 보육교사로 존재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 줬느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정말 그건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육교사들의 어떤 시간에 근무라든지 보육료 보육료를 5년 동안 동결시켰지 않습니까? 그 금년에 3%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육료 동결이라든지 교사들의 어떤 아이들의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을 조성해 주고 책임도 물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그런데 소홀하고 있다가 사건이 터지니까 무슨 작용 조건 강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사후 조치하는 것도 우리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정부에서 나오는 안대로 우리가 받아서 바로 시행하겠고 우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스스로들 나가서 교육교사가 원장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갖도록 해줘야 되니까 우선 교육을 시키고 지금 하고 있는 점검대로 2월 28일부터 시작했어요. 2월 중순경까지 계속 우리가 하도 많다 보니까 점검을 하고 그래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 의무화 된다고 하면 해야 되고 전체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부 대책과 또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대책들을 같이 엮어서 좀 준비에 만들게 하겠습니다. 보육을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꿈꾸고 있는 그 세계가 아이들이 행복하고 또 부모가 맡겨놓고 그게 안심하고 만족하고 가르치는 보육교사들이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이런 보육을 한번 만들어보자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잘 됐으면 정말 바라고요. 서구가 어느 구보다 이제 발빠른 대처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까 전에 저희가 인터뷰 전에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서구 이제 세수 문제라든지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시나요?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런 것은 바로 이제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것들인데 좀 사실은 좀 안타까워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경제를 조금 도움을 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공공구매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여성 기업 또 중소기업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금 자리를 잡고 좀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이제 공공구매 촉진 업무 같은 것도 활성화시켜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우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로서는 우선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청년들이 창업하고자 할 때 적극적으로 이제 컨설팅 해주고 지원해주고 홍보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우리 그 청년증 일자리 체험 사업 우리 지금 좀 겨울 방학을 맞이해서 이미 들어갔습니다만
뭐 옛날 같으면 대학생들 뭐 아르바이트 개념입니다만 그래도 일자리 체험 사업을 우리가 좀 시행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맞춤형 취업 박람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보통 취업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 노인, 여성 이분들이 이제 또 선호하고 이분들이 갈 만한 그런 일자리를 이제 박람회 형태로 해서 조금 매칭시켜주는 이런 사업도 우리가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뭐 특별히 저는 그 협동조합 창업지원센터를 하나 설립해서 협동조합 창업을 설립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컨설팅을 해주겠다. 협동조합 창업지원센터로 잘만 운영을 하면요, 그게 정말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고, 한번 또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상당히 지속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인데, 그 뭐 토양이 그렇게 그 좋은 토양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협동조합 창업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 언론에서 네. 서구만의 릴레이 기부운동에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청장님께서 제안하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실무식에서 이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가 한번 희망 그 릴레이를 한번 전개해보자 하는 제안을 했는데 지금 의외로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봉사활동을 하고 봉사활동을 할 뭐 5명 이상 정도 되는 뭐 개모임도 좋고 뭐 어떤 단체, 어떤 기관 뭐 모두 좋습니다. 지정을 하면은 지정받은 팀이 일주일 이내에 봉사활동을 하고 또 다음 팀을 2팀을 지정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저는 상징적으로 우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내가 지목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봉사활동을 여기 기성동에 있는 그 시각장애인들 나들이 이 봉사활동을 했는 거예요. 자치위원장들 다들 그런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갔다 와서 본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봉사활동 갔다 와서. 봉사활동 한 사람이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혜를 받은 사람은 나름대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저는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크든 작든 지역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이렇게 하고 다음 팀을 지정하고 다음 팀 이제 8개 팀으로 우선 가려고 하는데 뭐 필요하다라고 더 늙을 수도 있고 또 출발 지점에 새로운 어떤 저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크든 작든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다음 팀을 지정해서 계속 연말까지 이렇게 이어나간다고 하는 최소한도 우리 서구에서는 금년 12월 정도 가면 어지간한 많은 단체에서 그런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봉사 한 사람이나 봉사활동의 수혜를 받는 사람 모두가 가슴에 행복을 좀 느끼는 그런 행복 바이러스 가득 찬 우리 서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운동 추진은 그런 과정입니다. 청장님 임기 중에 여러 사업이 있으시겠지만 이것만은 꼭 한번 하시겠다는 사업이 있으시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한번 반드시 좀 잘 만들어서 좀 정착을 시켜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그 절차를 밟아서 현재 예산이 의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용역 작업 중에 있거든요. 아마 이 착수 보고에는 이미 가졌습니다만 금년 6월 정도면은 그 결과물이 다 나올 겁니다. 이것은 아파트 관리 지원 센터를 통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떤 그 부정부패라든지 또 어떤 주민 간의 그 갈등 요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사전에 조금 막아나가는 거. 이미 발생한 것은 분쟁을 잘 조정을 해서 좀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거. 이런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파트의 관리비가 얼마나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되느냐.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분과 그리고 뭐 분쟁 조정위원회 형태로 뭐 분과위원회를 둬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주민 간의 갈등이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아파트가 이렇게 문화가 형성되면서 조금 멀어져 가고 있는 즉 공동체, 즉 공동체가 지금 이제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 무슨 뭐 회복이라든지 이런 명칭이 지금 정해진 거 아닌데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분과회를 두어서 정말 우리 서구는 아파트가 무려 62%고 지금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우리 서구는 80% 우리 국민들이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저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좀 깨끗한 아파트 관리비가 깨끗하게 사용되는 이 환경을 조성을 하고 그런 데서 분쟁을 최소화시키고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그 어떤 모델인데 저는 임기 중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임기 4년 내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우리 CT타임의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50만 서구민 여러분, 저는 임기가 끝나는 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잘했다, 진정성도 있고 열정도 있었고 최선을 다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제 소원인데, 정말 금년 한 해 민선 6기의 실질적인 첫 해인 2015년 경청 증명의 자세로 더 낮은 위치에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사가 구정에 반영이 된 그런 구정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부족한 저의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은 조언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